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보물섬이라는 동화예요. 이거 제목은 다들 익숙하시죠? 굉장히 잘 알려진 제목일 텐데 내용은 좀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작가가 스티븐슨이라는 작가거든요. 로버트 스티븐슨인데 다른 작품으로 지킬 앤 하이드가 있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거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자, 지킬 앤 하이드 작가의 동화 보물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보물섬. 바닷가 작은 마을에 벤보라는 여관이 있었어요. 어느 날 키가 크고 얼굴이 구릿빛인 늙은 사나이가 여관으로 들어오며 소리쳤지요. 이봐, 고급 럼주 한 잔만 가져와. 여관 주인의 외아들인 짐이 술을 갖다 주었어요. 늙은 사나이는 천천히 맛을 보며 마셨죠. 뱃사람처럼 보였지만 보통 선원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짐은 그를 선장이라 불렀죠. 선장은 벤보 여관에서 며칠을 묵었어요. 하루는 선장이 짐을 부르더니 이상한 부탁을 했어요. 짐, 외다리 선원이 오나 안 오나 망 좀 봐주겠니? 그러면 내가 매달 은화 4펜스씩 줄게. 짐이 망을 보던 어느 날이었어요. 낯선 사람이 긴 지팡이로 땅을 톡톡 두드리며 여관 앞으로 걸어왔죠. 그는 녹색 헝겊으로 눈을 가리고 커다란 망토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짐을 향해 다가오더니 말을 걸었어요.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두 눈을 잃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여긴 벤보 여관 앞이에요. 참 친절한 꼬마로구나. 나를 여관 안으로 데려다 주겠니? 짐이 손을 내밀자 그 사람은 갑자기 짐의 팔을 꽉 붙잡았어요. 짐은 깜짝 놀라 붙잡힌 팔을 빼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더욱 손에 힘을 주며 속삭였어요. 자, 어서 나를 빌에게 데려다 줘. 말을 듣지 않으면 팔을 부러뜨릴 테다. 그 사람이 찾는 사람은 바로 선장이었어요. 선장과 그 낯선 사람은 말다툼을 했어요. 조금 뒤 낯선 사람은 여관 문을 쾅 닫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때였어요. 엄마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짐, 선장이 쓰러졌다. 어서 의사 선생님을 모셔오너라. 짐은 재빨리 마을 의사인 리브지 선생님을 모셔왔어요. 하지만 선장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굴까? 왜 선장을 찾아온 거지? 짐은 모든 게 궁금했어요. 짐, 어서 옷상자를 뒤져봐라. 밀린 숙박비를 조금이라도 받아야 하니까. 엄마와 짐은 선장의 옷상자를 뒤져보았지만 값비싼 물건은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둘둘 말린 종이뭉치만 있을 뿐이었죠. 그때였어요. 모두 흩어져서 지도를 찾아라. 어서! 갑자기 주위가 시끌시끌해지더니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여기를 빠져나가야 해요. 어서요. 짐은 엄마와 함께 재빨리 여관 뒤 작은 창고에 숨었어요. 꼬마가 지도를 가져갔다. 어서 꼬마를 찾아라. 선장을 만나러 왔던 낯선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또다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어요. 다행히 이번엔 부두에 이상한 배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덕분에 짐과 엄마는 무사할 수가 있었어요. 다음 날 짐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리브지 선생님과 마을의 지주인 트릴로니 씨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옷상자에서 찾은 종이 뭉치를 리브지 선생님께 건네주었죠. 플린트라는 해적 선장이 엄청난 보물을 섬에 감추어 두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기는 한데... 리브지 선생님은 중얼거리며 떨리는 손으로 지도를 펼쳤어요. 그 지도에는 어떤 섬의 위치, 붉은 바닷물의 깊이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섬 한가운데 망원경산이라고 적힌 곳에는 이상한 글귀가 있었죠. 북북동보다 11도 북쪽에 자리 잡은 망원경산 기슭의 키 큰 소나무, 육지수로인의 손끝, 대부분의 보물은 여기 있음. 며칠 후 트릴로니 씨는 히스파니올라라는 이름을 가진 멋진 배 한 척을 구해왔어요. 그리고 선장과 키잡이,
요리사와 선원들도 이미 모집해 두었답니다. 마침내 짐이랑 리브지 선생님 그리고 트릴로니 씨는 보물섬을 향해 출발했어요. 짐은 여행을 하는 동안 외다리 요리사 실버와도 친해졌어요. 보물섬에 거의 도착할 무렵 짐은 사과가 먹고 싶어 사과통이 있는 갑판으로 나왔어요. 통 안에는 사과가 몇 개밖에 없었죠. 손을 뻗어도 닿지 않자 짐은 아예 통 안으로 들어가 사과를 먹었어요. 배가 부른 짐은 그만 통 안에서 잠이 들고 말았죠.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가 사과통에 기대어 왔는 바람에 짐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리자 짐은 숨을 죽였죠. 우린 플린트 선장이 부하였어. 그러니 섬에 파묻은 보물은 그 지주 녀석이나 의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것이라고. 그 소리는 외다리 요리사 실버의 목소리였어요. 그렇다면 지주와 의사를 해치우자는 말인가요? 이번엔 배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딕의 목소리였어요. 곧이어 키잡이 헨스의 목소리가 들렸죠. 그러지 말고 섬에 닿기 전에 놈들을 해치우는 게 어때? 그러자 실버가 헨스를 달래며 말했어요. 아직은 안 돼. 보물 지도가 그들 손에 있는 걸. 보물을 찾은 뒤에 죽여도 늦지 않을 거야. 딕, 사과나 하나 꺼내줘. 실버의 말에 짐은 온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육지다! 육지가 나타났다! 그 소리에 사과 따위는 잊어버린 채 모두 뱃머리로 달려갔어요. 짐은 재빨리 사과통에서 빠져나와 트릴로니 씨, 리브지 선생님, 스몰렛 선장에게 통 안에서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우선 육지에 내린 다음 바로 도망을 가야겠어. 모두들 리브지 선생님의 말에 따르기로 했어요. 배가 육지에 닿자 선원들이 하나 둘씩 배에서 내렸어요. 제일 먼저 배에서 내린 짐은 혼자서 숲이 우거진 곳으로 가보았어요. 그곳에서 짐은 나무 사이로 날쌔게 몸을 숨기는 무언가를 보았죠. 짐이 본 건 털복숭이 남자였어요. 내 이름은 벤 건이야. 예전에 플린트 선장의 보물을 찾으러 친구들과 이곳에 왔지. 그런데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자 그들은 나를 버리고 가버렸어. 한편 배에서 내린 리브지 선생님 일행은 실버 일행을 피해 숲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참을 헤맨 끝에 통나무집 한 채를 발견했죠. 그곳은 옛날 해적들이 사용하던 요새였어요. 이곳에서 해적들과 싸우면 되겠는걸? 그때였어요. 실버를 포함한 해적 7명이 통나무집 쪽으로 걸어왔어요. 탕탕! 해적들은 통나무집을 향해 총을 쏘았어요. 하지만 통나무집 안에서도 총을 쏘며 반격하자 해적들은 도망을 갔어요. 스몰렛 선장은 주머니에서 국기를 꺼내 통나무집 지붕 위에 걸었어요. 다음날 아침 짐은 통나무집으로 가 벤 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실버가 흰 깃발을 든 부하 한 명과 같이 통나무집으로 왔어요. 서라! 더 이상 들어오면 쏜다! 의사 선생, 우리의 목적은 보물뿐이요. 당신들은 보물보다 목숨을 더 귀하게 생각하겠지? 살고 싶다면 순순히 보물 지도를 나에게 넘기시오. 그럴 순 없어. 어서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게, 실버. 실버는 화가 나서 몸을 부르르 떨며 돌아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해적들이 통나무집 울타리를 넘어왔어요. 그레이가 해적들을 향해 총을 쏘아댔죠. 총에 맞은 해적들이 여기저기에서 쓰러졌어요. 통나무집을 지키던 헌터와 조이스도 해적들이 쏜 총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아침이 되자 리브지 선생님과 트릴로니 씨는 벤 건을 만나러 가고 짐은 히스파니올라 호를 해적들이 모르는 곳에 숨겨 들어갔어요. 해적들이 먼저 배를 타고 도망갈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통나무집으로 돌아온 짐은 깜짝 놀랐어요. 집 안에 실버와 해적들이 있었으니까요. 선장에게 돌아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 의사 선생도 너를 욕하더구나. 우리 편이 되는 게 어때? 실버는 짐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 조지가 말했어요. 이 아이는 늘 우리를 방해했어. 죽여야 해. 아이를 죽일 필요는 없어. 우린 어서 보물을 찾아 이곳을 떠나면 된다고. 실버는 보물 지도를 다른 해적들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잠시 후 해적들은 보물을 찾으러 망원경산을 향해 올라갔어요.
그런데 앞서가던 딕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소나무 쪽으로 머리를 향한 채 반듯하게 누워있는 해골을 보았거든요. 지도를 이리 내봐. 자, 여기 육지수로 인해 손끝이라고 되어 있지? 실버가 지도를 보며 말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노랫소리는 송장 15사람, 에이야디야, 게다가 럼주가 한 병이라는 가사였죠. 이건 플린트 성장이 자주 부르던 노래야. 플린트의 귀신인가? 해적들은 무서워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자, 어서 보물을 찾아 여기를 떠나자. 실버의 말에 해적들은 정신을 차리고 보물이 있는 곳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곳은 이미 파헤쳐져 있고 커다란 구덩이엔 부러진 곡괭이만 있었어요. 그때 숲에서 총소리가 들려왔어요. 총소리와 동시에 2명의 해적이 쓰러졌어요. 깜짝 놀란 해적들은 모두 정신없이 도망을 쳤어요. 잠시 뒤 숲에서 나온 사람은 리브지 선생님이었어요. 리브지 선생님은 짐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이미 벤 건이 보물을 찾아 망원경산 뒤쪽에 있는 동굴에 옮겨놓았다는 것을 알게 된 리브지 선생님이 보물 지도를 실버에게 넘겨준 것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짐 일행은 보물을 배에 싣고 무사히 섬을 떠났어요. 해적들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섬에 그냥 남겨두었죠. 해적들이 먹을 음식이랑 약품과 함께 말이죠. 외다리 실버는 어느새 금화주머니 몇 개를 훔쳐서 도망갔어요. 그 뒤 외다리 실버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가지고 온 보물들은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가졌어요. 얼마 후 그 섬에 아직도 파내지 못한 보물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하지만 짐은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보물보다는 엄마와 지내는 시간이 더 좋았으니까요. 네, 뭐 이미 보물 많이 찾았겠다. 나눠 가졌으면 꽤 부자가 되었겠다. 구태여 자신들이 해적을 두고 왔는데 거기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죠? 네. 네, 또 읽다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네, 이 해적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또 사건들, 네, 또 생생히 기억이 나서 또 다시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우리 보물섬 하면 또 보물을 싣고 오는 보물선이 있고 유령선 옛날에 얘기 많이 들었죠? 실제로 많은 유령선들이 이렇게 보물을 찾아다니는 보물선이나 아니면 또 대항해 시대 때 또 이제 다른 대륙으로 이렇게 넘어가려 하는 그런 배들이 무풍지대라고 있대요. 바다 한가운데. 이 당시 배는 지금처럼 뭐 석탄을 떼서 가거나 기름을 떼서 가거나 뭐 모터를 돌리진 않았겠죠. 네, 다 범선이라 하는 그 범이라고 하면 도치예요. 도치를 달아서 움직이는 범선을 타고 다녔는데 이거는 차라리 맞바람이라도 불면 차라리 다행인데 바람이 하나도 안 불면 정말 어쩔 수가 없대요. 뭐 노를 저어서 갈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대양 한가운데 있는 무풍지대에 오면은 이도저도 못해서 음식과 물이 바닥이 나고 또 이렇게 질병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다들 죽어버려서 그렇게 사람이 없이 떠도는 배들이 그런 배들이 나중에 유령선의 모티브가 되고 실제로 그런 배들을 유령선이라고 많이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 과거는 옛날은 지금보다 살기가 당연히 힘들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선원들의 삶은 특히나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결핍과 그리고 그 위험과 질병으로부터의 그런 위험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배를 타는 사람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죠. 자, 오늘 109번째 동화 스티븐슨의 보물섬이었습니다.